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와 교육에 대해 강의할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박유순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의들의 전체적인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는 세계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의로 1차시에서 4차시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며 5차시부터 8차시까지는 군산대학교 정기라 교수님께서 9차시에서 12차시까지는 성균관대학교 송송윤 교수님께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와 교육은 두 개 차시를 구성하여 강의 예정으로 이번 차시에서는 일자리와 일자리의 진화, 미래 인재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강의의 자료는 1세대 벤처기업가로 벤처스타트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전파에 공헌을 하신 고 이민하 박사님께서 케이슨의 이사장으로 재임 시절 작성 배포된 자료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저는 케이슨의 4차 산업혁명 리더 1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고 이민하 박사님께서는 이 과정을 수료한 리더들이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전파하는 데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의 진화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반응을 보면서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체노동 대체입니다. 1811년에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이는 기술 혁신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며 저항한 사건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 시기에 자동화된 방직기계가 등장하면서 많은 육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기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자동화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사회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실업률의 관계입니다. 기술 혁신과 실업률의 변화 곡선입니다. 20세기 초반부터 2010년까지의 실업률과 기술 발전의 시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듯이 기술 혁신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기에는 실업률이 일정한 패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주요 사건들은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기술 혁신 자체는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노동 구조를 재편하고 기존 일자리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신노동 대체입니다. 타임지 표지는 1961년에 자동화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노동 또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1960년대에는 컴퓨터와 같은 자동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타임지 이를 오토메이션 잡니스, 즉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제로 다루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은 정신노동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많은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가 등과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했습니다. 일자리는 진화할 뿐입니다. 기술 혁신은 단순히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경제학자 조셉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창조적 파괴란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이나 산업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방식과 산업이 들어선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줄인 적이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기술 발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자리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본질은 일자리의 소멸과 생성, 즉 창조적 파괴에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일자리 소멸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산업혁명, 자동화 혁신, 그리고 현재 디지털 혁명에 이르기까지 기술 발전은 항상 노동 형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진화할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60년에서 50년간의 변화를 보면 생산성은 108%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80% 증가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노동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80시간에서 40시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자동화와 기술의 발전 덕분에 같은 생산량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기술 발전이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입니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고 대부분 인구가 농업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이 시기는 기계화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많은 인력이 농업에 종사해야 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계 혁신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농업 일자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입니다. 제조업이 크게 성장한 시기입니다. 포도와 같은 회사들이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계화와 공장 시스템의 발전 덕분에 가능했으며 농업에서 제조업의 일자리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 산업혁명입니다. 서비스업의 부상이 눈에 띄는 시기입니다. 자동화 기술과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에서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업이 일자리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등장하며 운송, 물류, IT 서비스 등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현재 우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플랫폼 서비스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AI, 로봇과 같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자리 형태가 다시 한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이 많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새로운 직종과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노동의 변화를 노동 총량 불변의 오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노동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사회 전체의 파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인간 노동의 초기에는 기술과 인간 노동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협력합니다.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인간 노동은 기술을 보완하며 다양한 일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과 인간 노동이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신기술의 도입으로 기술의 비중이 커지고 인간 노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술이 단순히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게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술적 일자리가 양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는 새로운 인간의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단순 반복적인 인간 노동은 기술을 대체되지만 그 대신 더 창의적이고 지식 기반의 일자리가 인간에게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은 질적으로 전환됩니다. 단순 작업보다는 기술을 관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지만 인간은 교육과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기술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형태가 바뀝니다. 즉,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인간 노동은 단순한 육체 노동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의 작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 노동의 변화는 결국 전체 경제의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이는 기술과 인간의 협력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과 기술의 협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기계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의 대폭적인 향상을 가져온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생존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된 생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당시 일자리는 농업과 제조업 중심이었으며 기계는 인간의 육체 노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전기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와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인간의 주요 욕구는 안정입니다. 기계화로 기본적인 생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사람들은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인 전기는 생산성을 더욱 높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식경제가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주요 욕구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인간은 이제 단순히 생존하고 안정된 생활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보 처리, 통신, 네트워크 관리 등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면서 정보 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진흥혁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지능형 기술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의 인간의 욕구는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입니다. 단순히 연결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고도의 창의성과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술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인간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고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됩니다. 인간의 자아 실현 욕구는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운동력이 됩니다. 이 일자리의 진화에 따른 인프라, 교육과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혁신과 생산성의 증가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 분석 등의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며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많은 작업들이 자동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이는 전체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일자리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는 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들입니다. 평생교육 시스템입니다. 기술 혁신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재교육과 역량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노동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고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시스템의 확장은 미충족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의 기회가 됩니다. 미충족 욕망과 수요 증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이 이제 단순한 생존이나 안정이 아니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표준화된 서비스가 아닌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노동 일자리의 양적 증가로 이어지며 특히 서비스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맞춤형 서비스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분배의 거버넌스 역할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분배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효율적인 분배와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통해 유효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프라와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야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생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분배와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져야 기술 혁신의 혜택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로 돌아가고 수요의 증가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사회 전체 파이가 증가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의 인간욕구 단계와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인간욕구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즉 기계혁명 기간에 주로 생리적 욕구가 기술로 충족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중에는 안정의 욕구가 충족됩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는 사회기술 욕구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자기 표현 욕구가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생리적 욕구가 점점 많은 비중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기계로 대체됨에 따라 줄어든 인간 일자리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상위의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위 일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즉 기술 혁신으로 저부가의 산업이 고부가의 산업으로 바뀌면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기 표현을 통한 일자리가 기술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특히 메이커 운동, 핸드메이드 시장, 그리고 MCN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력과 개성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동은 주로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신체적 노동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에서 일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이제 단순 노동을 넘어서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기술들은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이커 운동은 사람들이 기술과 창의력을 결합하여 디지털 기기와 재료를 통해 스스로 제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3D 프린터나 아두이노 같은 디지털 툴을 활용해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다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는 노동을 넘어서 창의적인 일로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메이커 운동은 개인 창작자들이 주도하는 생산을 의미하며 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으로 구현하고 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스와 같은 핸드메이드 시장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수공예 작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 창작자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창작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취미로 시작했던 활동이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한 일자리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서 자신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CN을 통해 유튜버,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개인 창작자, 즉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놀이처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보여줍니다. MCM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 구독료, 스폰서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이나 일에서 더 나아가 놀이처럼 즐기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흥미와 열정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며 수익을 얻습니다. 유명한 창업자들의 자신의 비전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창업자가 말하는 비전과 철학은 그들의 창업 동기와 성공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창업자로 그의 발언에 보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믿고 그 힘이 중요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창업의 동기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이 더 쉽게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러한 비전이 페이스북을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창업의 본질적인 동기가 개인의 욕망을 넘어 사회적 기여를 향한 의지였던 점을 강조합니다. 이워커의 공동 창업자인 미구엘 맥켈비와 아담 노이만은 생계가 아닌 삶을 위해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워커는 공유 오피스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창의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의 창업 철학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서 일자리를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창업 철학을 강조합니다.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는 디자인을 매우 중시했으며 그가 말한 나는 디자인이 헐값에 팔리는 장면을 기뻐했다. 그걸 다시 디자인하기 위해서다. 라는 문구에서 그의 창조적 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호텔 중심의 숙박 서비스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혁신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체스키는 자신의 디자인적 감각과 혁신을 바탕으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의 여행금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사람들이 서로의 집을 공유하며 여행의 가치를 확대하는 방식이 거의 자아실현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드롭박스 공동 창업자인 드류 휴스턴은 삶은 완벽하게 만들지 말고 재미있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며 삶을 즐기는 방식으로 창업을 추진했습니다. 드롭박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파일 저장 및 공유 서비스로 사용자가 어디서나 파일을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휴스턴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일과 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유연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드롭박스 서비스의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철학은 사람들이 기술을 쉽게 활용하고 일상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베게 역설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과 로봇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한스 모라벡은 로봇공학자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연구와 통찰에서 모라벡의 역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쉬운 일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쉬운 일은 인간에게 어렵다입니다. 이 말은 인간과 로봇의 능력은 서로 상반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작업, 예를 들어 창의성, 사회적 상호작용, 감정적 판단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활동에 강하지만 반복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단순 작업에는 로봇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복되는 일은 AI와 로봇이 담당하는 작업을 나타냅니다. 이는 효율을 강조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에 강점을 지닙니다. 자동화된 창고 시스템, 음성 인식 비서, 물류 처리 등의 작업은 정확하고 빠르게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로봇이나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일, 혁신은 인간이 담당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말합니다. 이는 AI는 로봇이 쉽게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이며 인간만이 가능한 고유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예술활동, 문제 해결과 같은 직업은 인간의 창의력과 감정적 이해를 필요로 하며 이는 자동화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하고 로봇과 AI는 반복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을 담당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인간의 창의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형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인간은 반복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추격형 인간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스펙에 초점을 맞춘 인재상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패턴에 맞춰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펙형 인간은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복적인 업무는 더 이상 인간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이는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음 창조형 인간입니다. 이 유형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하며 탈추격형 인간이라고 또 부릅니다. 창조형 인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터키들은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개별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협력하는 계자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계자는 단순히 지식이나 스펙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혼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과목에 100점을 받지만 나머지 과목에서는 30점 이하를 받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이들을 이상한 계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부족한 성과를 보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전문가 혹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인재를 상징합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한정된 범위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이들의 전체 평균 점수는 30점으로 제한적인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종합적인 성과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모든 과목에서 80점을 받는 사람들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팔방미인 모범생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유지하며 여러가지 업무를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방미인 모범생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팀 내에서 협력하거나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전체 평균 점수는 80점으로 모든 과목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성과를 유지합니다. 협력형 계자들이 이들의 평균은 30점을 가진 인재들로 각각 개별 성과는 뛰어나지 않지만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각 개인은 특정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계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95점이라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구조에서 이들의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성과를 뛰어넘는 초연결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과목에서 평균 80점을 받는 8방미 모범생들은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냅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과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지만 협력하지 않을 경우 극적인 성과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성과는 여전히 80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별적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서 이제는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기대하려면 다양한 사람의 능력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인 30+W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입니다. 미래 인재의 세 가지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입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창조성은 미래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래보레이션, 협업입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이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동을 넘어 집단 지성을 하려고 하는 능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capability, 전문성입니다. 협업과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협업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인재는 특정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W는 세상의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공동체와 세계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개념과 연결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이나 단순한 노동력에 의존할 수 없으며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AI, 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창조성, 협업, 전문성이 필수적인 역량이 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가지 기술이나 능력만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30+W 모델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춘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